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보은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수요일에 인기 코너죠.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의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기자시죠, 그러고 보니까? 예, 저 2대1이라는 경제 매체에서 네. 스포츠 분야를 맡고 있는 기자입니다. 예. 왠지 쓸쓸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책상 빼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기자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래도 그 주력을 담당하시니까 거기서 스포츠 팀원들 이끄시는 거 아닙니까? 제 팀원이 아니라 제가 막내예요. 제가 거의. 아, 다른 분은 없으세요, 스포츠 쪽에? 예, 다른 분은 계시는데 이제 네. 분야가 다르고 종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참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예. 열악한 환경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시는 거. 동정은 바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정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역시 야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나 류현진.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정도의 어떤 뭐 관심과 열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류현진 선수 정말 잘 던졌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호투였고요. 한국 야구에 있어서 아주 큰 역사를 쓴 네. 하루였습니다. 어제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 류현진 선수 선발로 나섰는데요. 네. 7이닝 동안에 안타 3개, 볼넷 1개, 무실점으로 막아서 팀의 3대0 승리를 이야, 이끌었습니다. 정말 3대0. 예, 이 소식 정말 많이 들으셨겠죠. 네네. 이게 이제 한국인 메이저리거로서 포스트 시즌 첫 승리이자 또 첫 선발승입니다. 그동안 김병현이나 박찬호 같은 선수가 포스트 시즌 경기에 출전한 적은 있는데요. 승리 투수가 된 적은 없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그렇죠. 한국 야구 예.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쾌거였습니다. 특히 지금 이 다저스가 류현진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2연패를 당하는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팀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팀을 구해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한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가 무너지면 팀도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사실 선수가 부담감을 엄청나게 가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류현진 선수 정말 강심장인 모양입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펼치면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류현진 선수 호투에 대한민국에 들썩들썩 걸렸었는데 류현진 선수 몸값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몸값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6년간 3,600만 달러 총액 네. 계약을 했으니까요. 한 상태고 6년간은 이미 이제 그렇게 고정인 벌어질 건데 거고. 여기서 예.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더 많은 광고도 찍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진짜 전국구 스타가 됐어요. 이 한 경기로 인해서 네. 정말 어제 하루만큼은 미국의 전 스포츠 매체가 주인공이 류현진 선수일 정도로 네. 정말 엄청난 열기가 있고 영향력을 미친 네. 경기였는데요.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발판 삼아서 정말 메이저리그의 진정한 정상급 에이스 투수로 발돋움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국인 메이저리거 선수들의 그 연봉, 네. 그 샐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류현진 선수의 그 연봉 지금 받고 있는 6년 계약 그렇습니다. 금액을 저의 파이트머니, 프로레슬링 파이트머니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네. 그때부터 매달 시합을 해야 네.
그래도 단군 할아버지까지는 안 가도 되겠네요. 단군 할아버지는 추신수 선수.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제가 시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도 류현진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네. 서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도 서기 1년. 계산하긴 편하겠네요. 계산하긴 편합니다. 왜 눈물이 나지? 자, 사실 그 류현진 선수의 경기,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그 부진한 면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솔직히 이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 나왔을 때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공을 던지는 모습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어색해 보였고요. 그래서 현지 중계진이 뭐 부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도 하기도 했고요. 이야기를 했었죠. 예, 류현진 선수 얼굴에도 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며칠 만에 몸 상태가 썩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 더 잘하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컨디션이 살짝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즌 막판이고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는 건 맞고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주 180도 다른 투구를 보일 수 있었던 데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류현진 선수 이날 정신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좀 긴 이닝을 던지기 위해서 초반에 체력을 좀 안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슬슬 던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날은 이 초반부터 정말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 하나하나에 뭐 혼을 불어넣는 투구를 했다. 1구 2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류현진 선수도 경기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해 공을 세게 던진 적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혼신의 힘을 다한 투지가 이런 디비전 시리즈와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아주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큰 무대니까 뭔가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네, 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왠지 모르게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가 좀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잖아요. 예, 류현진 선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던지니까 더 잘 들어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긴장감이 너무 세서 정상적으로 공을 던지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적당한 긴장감은 글쎄요, 뭐 큰 경기 임하는 어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본에서 시합을 할 때 고라쿠엔 홀이라고 해서 조금 1,500명 규모의 경기에서 경기를 한 적도 있었고 네. JCB 홀이라고 해서 2만 명 규모의 경기에서 경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JCB 홀 같은 경우는 4층까지 관객석이 있어요. 예. 뮤지컬도 하는 굉장히 큰 공연장인데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도 그 뭐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다. 네.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경기를 하고 5분 만에 졌습니다. 참 잘 나가다 결말이 안 좋았네요. 예, 뭐 제가 그렇죠 뭐. 자, 아무튼 한국은 물론 미국 언론들도 뭐 어제 하루는 온통 류현진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스포츠 언론들을 그야말로 도배했습니다. 게시판 도배는 별로 안 좋지만은 스포츠 언론 도배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은데요. MLB.com은 오늘은 류현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LA 타임즈는 일생 일퇴 호투를 했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희망을 이어갔다. 뭐 또 류캔두 이렇게 아주 재밌게 또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콩글리시적인 거를 예. 여기도 했군요. 뭐 코리안 캔두, 코란도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참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불과 며칠 전까지 류현진은 루키니까 뭐 안 된다, 큰 경기 경험이 없다 이렇게 혹평을 했었는데 참 며칠 만에 이렇게 막 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 야구를 잘하고는 볼 일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그만큼 류현진 선수가 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큰 경기에서 결정적인 피칭을 펼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뜻인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명실상부 메이저리그의 스타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계에서는 싸이, 그리고 야구에서는 류현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에서는 김정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기본 남자들의 어떤 외모와 체형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사실 류현진 선수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좀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이 되겠죠.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설설 운동을 해도 자신이 워낙 타고난 기량이 좋았기 때문에 통할 수 있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통한다는 걸 잘 알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또 올해 첫 시즌임에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그 승리의 기운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예, 좀 아쉽게도 이 다저스가 류현진 효과를 좀 기대해서 3차전 승리를 거뒀고 이제 4차전까지 좀 승리를 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게 오늘 졌습니다. 2대4로 세인트루이스에게 패하면서 그럼 1승 3패잖아요. 그렇습니다. 1승 3패 진짜 벼랑 끝에 몰렸고요. 네. 이제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야 되는. 예, 모두 이겨야 되고 이제 다행히 이제 다저스가 원투펀치가 이제 5차전, 6차전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잭 그레인키, 클레이튼 커쇼라는 네. 원투펀치가 나가게 되는데 운이 좋아서 두 선수가 모두 이기게 되면은 류현진 선수가 7차전에 나가게 돼요. 3승 3패. 정말 뭐 3차전도 중요했지만은 이 7차전은 이거는 진짜 영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영화 메이저리그 이런 데 나오는 메이저리그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영화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등판하는 그때 나가게 된다는 예, 거죠. 정말 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아니라 뭐 누군가는 약간은 뭐 저주까지는 안 갑니다. 아무튼 야 진짜 예. 난리 나겠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지난 3차전이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마지막 등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물론 예,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좀 계속 이겨서 류현진 선수가 마지막 7차전에서도 네. 다시 한번 또 영웅적인 투구를 보여줬으면 하는 야, 바람입니다만 만약에 예,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네요. 7차전에서 등판을 하게 되면은 막 거기서 이겨봐. 그러면 뭐 그는 와.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야말로 네, 그야말로. 미국 스포츠 전체의 영웅이 되는 거죠. 야,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야, 막 갑자기 류현진 선수 어떻게 예전에 전화번호로 좀 알아둘까 이런 생각 드네요. 와, 대단합니다. 자, 지금 류현진 선수만큼이나 축구 대표팀의 그 A 매치 관련 내용도 아주 뭐 화끈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천안에서 한국 대 말리 이와의 A매치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이 말리라는 나라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그래도 뭐 축구는 잘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신흥 강호라고 하는데 네. 이 팀을 상대로 어제 한국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이 0대1로 지고 있던 전반 38분에 네.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렸고요. 이제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 그리고 김보경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려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로써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최근 A매치 2연패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이 승리를 뭐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홍명보 감독 본인이 굉장히 이 승리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감독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뭐 승패는 그렇게 신경 안 쓴다 그래도 아니 어떤 감독이 경기를 하는데 에이, 설마. 특히 A 매치고 그러니까요. 모든 관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몇만 명의 관중이 모여 있고 기자들이 막 이렇게 막 거리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지고 싶은 감독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홍명보 감독도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이번 승리가 그러니까 홍명보가 출범 이후 두 번째 승리니까 의미가 꽤 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IT한테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도 사실은 그렇게 내용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결과도 이겼고 스코어도 지금까지 대표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경기 내용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이 말리라는 팀이 이제 돈 받고 왔으니까 좀 너무 설렁설렁한 거 아니냐. 또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거. 천안에 있었는데 네. 아프리카에 온 선수들이 추위에 약하다. 뭐 이렇게 네. 돼서 좀 너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어제 있는데요. 저희 인파이팅에도 외국인 손님들이 출연하셨었는데요. 네. 출연하고 나서 딴 데 가다가 네. 근처에 있는 마트에 들려가지고 스웨터랑 잠바를 사시더라고요. 예, 저도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너무 추워서 옷을 하나 샀어요. 휴게소에서요? 예, 휴게소에 아웃도어 매장이 있죠.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럴 때 사는 거구나. 예. 근데 어찌됐건 이 말리란 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피파 랭킹이 38위. 그러니까 한국이 58위니까 한국보다 20계단이나 높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코 만만치 않은 팀인데 네. 그래도 이 한국 선수들 잘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워줬고요. 확실히 지금 최근 이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선수들의 조직력이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 선수들이 브라질전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요. 그 자신감이 어제 말리전에서는 좀 경기력으로 잘 발전돼서 보여줬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뭐랄까 그 공격력이 폭발했다는 부분이 좀 크게 평가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골을 터뜨렸는데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죠. 네네. 이 이청용 선수의 절묘한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손흥민 선수 사실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브라질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이것을 두고 이 언론이나 뭐 저희 같은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팬들이 이 홍명보 감독의 눈밖에 이 손흥민 선수가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 대표팀은 손흥민만의 팀이 아니다. 손흥민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리전에도 선발로 못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이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다시 선택을 했고요. 네. 손흥민 선수도 결승골을 터뜨려서 이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경기 보면서 많은 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서 골 세레모니로 예. 하트 귀여운 세레모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손흥민 선수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축구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외모가 귀엽고 아주 미소년입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예, 골 세레머니도 굉장히 귀엽게 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수많은 누나 팬들이 있고요. 실제로 지난 브라질전을 앞두고는 이 손흥민 선수의 팬클럽에서 기자들한테 이 과자와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 연예인 팬들이 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써서 비닐에 써서 이게 스티커 붙여서 우리 뭐 손흥민 오빠 팬클럽 뭐 제공 뭐 해서 기사 잘 써주세요. 예, 뭐 예. 이렇게. 그렇게 줬는데 정작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선발로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제 만리전에서 골을 네. 터뜨리고 이제 하트 세레머니까지 했으니까요. 네. 수많은 누나 팬들이 이 TV를 보면서 좀 자지러지면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하트 세레모니 한번 해볼 거예요. 경기 끝나고서. 예. 그러면 수많은 누나 팬들이 화장실로 가겠죠. 죽을래? 자, 그리고 기성용 선수는요, SNS 파문으로 논란을 많이 만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두 차례 평가를 치르면서 그 여론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성용 선수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이제 짧게 표현한다면은, 이제 야유를 환호성으로 바꿨다. 야유를 환호성으로. 역시 이 스포츠 스타는 뭐 인터넷에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라운드에서 실력으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네. 느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 경기 A매치 하기 전만 해도 기성용 사과 어쩌고 최강희 감독에게 가서 사과해야 된다. 네네네. 뭐 어떻게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네. 이 상대 선수들을 압박하고 공을 잘 뺐고 전방에 공을 잘 패스해주고 이 만리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어요. 두 경기에서 교체 없이 90분 풀타임을 모두 뛰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 기성용 선수가 소개될 때 야유를 보내던 팬들이 나중에는 기성용 선수가 공을 잡으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거죠. 그만큼 기성용 선수 이번 활약이 좋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브라질 선수들도 기성용 선수의 기량을 인정하면서 이 한국 선수 가운데 16번 기성용 선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어찌됐건 기성용 선수 이번 경기를 통해서 왜 자신이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대표팀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운동선수는 네. 실력이에요. 실력. 그렇습니다. 그 실력으로 좀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내 얘기할 줄 알았죠 지금.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 지금. 자, 어쨌든 이번 브라질하고 말리와의 두 차례 A매치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팀의 그 주전 멤버들이 결정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A매치 할 때까지만 해도 홍명보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경기에서 거의 비슷한 베스트 11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에만 살짝 변화를 주고 뭐 미드필드와 수비는 거의 변화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멤버, 즉 이제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뭐 공격형 미드필드 구자철 선수, 오른쪽 날개 이청용, 수비형 미드필드에 기성용과 한국영, 네. 포백 수비 라인에 이용과 김영권, 홍정호, 김진수, 골키퍼 정성용 선수. 두 선수 이들 선수들이 모두 선발 출전했죠. 예, 선발 출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11명 선수 가운데 그러니까 9명이 이제 주전이 거의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공격에서만 이 최전방 원톱 이 참 계속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최전방 원톱에 브라질전에는 지동원 선수가 나왔고 말리전에는 이근호 네. 선수가 나왔습니다. 또 이 왼쪽 날개에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선 김보경 선수, 말리와의 경기에선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홍명보 감독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왼쪽 측면 쪽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보다는 김보경 선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왜 손흥민을 안 내보내느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술을 구사하는데 또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보경이 네.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선수의 주전 경쟁은 이 월드컵 그렇군요. 본선 앞까지 갈 때까지 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저 이전에도 몇 번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박주영 선수요.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짧게 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영은 지금 우리 팀의 일원이다. 다만 지금 팀에 합류하지 못할 뿐 우리 팀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곧 대표팀이 곧 부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그동안에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는 대표팀에서도 뛰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주영 선수를 부르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박주영 선수를 부를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아마 박주영 선수 태극마크를 달고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박주영 선수가 꼭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세웠던 그 원칙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수정이 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최상의 대표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뭐 운동선수가 실력이 중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만 감독도 역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기면 또 그런 여론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11월에 A매치에 맞춰서 다시 우리 대표팀이 소집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3부 끝곡으로 퀸의 Don't Stop Me Now. 네, 멈추지 말고 확 날아가십시오.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남은의 인파이팅, 이성매 스포츠 라이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을 보니까요, 이데일리 파이팅! 이라고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뭐, 저하고 별로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예. 그냥 뭐, 월급 주시니까 고맙게 다니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이데일리 경제 전문지에서 스포츠를 담당하는 큰 축. 예. 뭐 언젠가 책상 빠져도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책상 빠지면요, 예. 제가 여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 진짜요? 예. 책상만 만들어 주실 거죠? 책상만 만들어 줄게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1부에서 3부죠. 이파이팅 3부에서 앞서 축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지금 야구와 축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해외 야구죠. 국내 프로야구 이거 지금 완전 뜨거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준 플레이오프가 네.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네. 연장전도 2번이나 가고. 근데 이제 LG와 두산이 맞붙는 플레이오프 1차전이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LG와 두산 이제 같은 서울을 연고로 하는 같아요. 두 팀이고요. 나와바리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겹쳐요. 심지어 예, 나와바리. 정말 좋은 많이 네. 듣는 말인데요. 특히 잠실구장을 또 함께 홈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구단 사무실이 심지어 잠실구장 안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은 두산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LG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두산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LG 사람 만나면은 좀 뻘쭘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LG, 되는 거죠. 우, 두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이 두 팀을 한지붕 두 가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5경기 내내 잠실구장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두 네. 팀이 모두 잠실구장을 쓰는 팀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기장 이동 없이 더가웃만 또 바꾼다 그래서 더가웃 시리즈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한지붕 두 가족이라 그러니까 왠지 좀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이지 단어로만 들으면 않을까. 그렇습니다만은 예, 좀 여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과 LG라면 또 그렇진 않겠죠. 예, 뭐 마치 순돌이 아빠 맞죠? 네네. 한지붕 예. 세 가족에서. 예. 뭐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사이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라이벌인 동시에 두 팀은 대표적인 앙숙이고요. 워낙 라이벌 관계가 뜨겁다 보니까 이 두 팀이 잠실구장에서 경기할 때면은 같은 통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서로 마주치지 않겠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통로 이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래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마주치기 싫어서 별도의 통로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일부러 돈을 들여서. 그 정도로 두 팀 간의 라이벌 의식은 굉장히 치열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네. 다 선후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구 다 선후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전에 뭐 인사도 하고 뭐 서로 와서 이제 상대 더가웃에 와서 막 농담도 하고 뭐 형님 잘 계시죠? 뭐 이러면서. 예, 그런 또 그렇게 농담하는 사진들이 또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스포츠 신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LG 두산은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전부터 뭐 빈볼십 이런 것도 너무 많았고 네. 벤치 클리어링이라 해서 양팀 선수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몸싸움을 벌이는 네네. 경우도 많았고 대표적인 경우가 2000년대 초반에 이 봉중근 투수와 안경현 타자가 네네네네. 이 몸싸움을 벌였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죠? 백드롭인가요? 네.
그 몸을 이제 안경현 선수가 달려오니까 봉준근 선수가 등을 숙여서 이제 넘겨버리는 거예요. 백바디 드롭이요. 백바디 드롭.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잠실구장 그 당시 이제 사진 제목에 잠실구장에서 프로레슬링이 뭐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맞아요. 저 기억나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댓글로 이건 백드롭이 아니라 백바디 드롭이란 기술로서 밥 베클런드 같은 WWF의 전설적 레슬러들이 썼던 기술입니다. 예. 이게 실전에서 사실 합이 맞아 이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이 실전에서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 정도로 이 두 팀이 정말 이 앙숙 관계, 서로 원한 관계가 뭐 큰데요. 근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이 라이벌 두 팀이 또 서울에서 맞붙게 됐으니까 두산이든 LG든 뭐 팬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플레이오프 5경기 동안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양팀 간에 한번 시비가 붙을 겁니다. 몸싸움,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네. 하는 이런 서로 신경전이 아마 벌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두 팀이 정규 시즌 중에도 계속 좀 이게 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빈볼 시비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큰 경기에서 서로 간에 좀 굉장히 또 예민하고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이. 그러다 플레이오프인데. 보니까 그게 부딪히면서 좀 사소한 어떤 이 시비거리가 붙게 되면은 굉장히 일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두산 같은 경우는요. 준 플레이오프에서 넥센과 정말 힘든 승부를 펼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경기 봤는데 네. 우와, 진짜 그 경기의 소감 그렇습니다. 역사는 비만인이 바꾼다. 양 팀에서 모두 이때 체형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예. 나오셔서 엄청난 승부를 펼쳤었죠.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는 사실 비만형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큰 체격이고요. 큰 체격이고요. 최준석 선수는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우리 그런데 과고요. 예. 어찌됐건 두 선수 정말 대단했고 두산이 특히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1, 2차전을 내주고 3, 네. 4, 5차전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역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지금 뭐 LA 다저스가 이 두산에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5차전까지 치르는 동안 연장전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두산이 좀 딸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LG와 싸운다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행 대출을 빌렸고 거기도 모자라서 사채빚까지 지금 끌어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쏟아부은 상태거든요. 네. 선수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재윤경 대표님이 필요하겠네요, 이럴 때. 참살이. 왜 아파트 사세요? 그냥 월세 사세요.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때문에 좀 두산이 많이 불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두산이 또 만만치 않게 싸울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예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것이 일단은 두산의 선수층이 두터워요. 이게 후보 선수들이 또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주전들이 좀 지쳐도 후보 선수들이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분들이 많고요. 더구나 지금 LG잖아요, 상대가.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재무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체력적인 고갈된 부분을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메워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LG와 대등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두산이 어떻게 보면 기세라는 거지, 야구가 흐름의 스포츠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2연패를 당하고 3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기세가 하늘을 올라왔죠.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두산이 어떤 그런 기세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겼던 경험이라는 게 굉장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정도 연승을 하면서 쌓아놨었고 이런 분위기라면은 체력 이외의 어떤 그 플러스 요인이 나올 수도 있다. 혹시 3연승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3연승이요? 네.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3연승은 없어요. 단군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가야 되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 단군 할아버지까지 내려가도 없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LG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규 시즌 마치고 푹 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느긋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 게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2위를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열흘 이상 쉰 거죠. 아무래도 좀 경기 감각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체력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휴식과 연습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조절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LG로서는 가장 두려운 게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하는 거예요. 11년 만에 가을 야구. 예, 강산이 한번 변하고 두 번째 바뀌는 시기에 지금 가을 야구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드디어 그 예. 빨강색 유광 잠바를. 예, 유광 잠바, 비닐 잠바, 바람 안 통하는 잠바를 입고 지금 경기를 임하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큰 경기를 해본 경험과
해보지 않았다는 거는 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을 얼마나 이겨내느냐가 이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LG가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경기 감각이 아직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1차전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시리즈 전체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차전을 쉽게 이기면은 의외로 3연승으로 쉽게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차전을 내주게 되면은 두산의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좀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LG는 두산보다 앞서는 부분이 구원진이거든요. 불펜진인데 이 구원 싸움에서 확실히 압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성무 기자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빨간색 유광 잠바가 네네. 품절 예.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티켓 구하는 것도 난리가 났다. 지금 티켓 구해달라는 지금 뭐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티켓이 없어요. 없어요? 예. 서버가 다운돼서 접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땡 치면은 다 광클릭이라 그러죠. 네네.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접속이 돼서 표를 사면 정말 그분은 로또 맞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어떤 예매 사태, 이제 품절 사태, 품귀 사태를 보면서 아무래도 KBO 입장에서도 좀, 이거 좀 괜찮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뭐냐면, 아무래도 넥센보다는 두산과 LG, 전통적인 라이벌이면서 서울 연고지로 하는 팀들이 올라오는 게, 입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뭐 프로스포츠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승부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또 프로스포츠를 하는 목적은 또 돈이니까요. 준 플레이오프는 사실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목동구장이, 이 넥센의 홈인 목동구장이 관중석 규모가 작은 데다가 솔직히 이제 넥센이 좋게 얘기해서 티켓 파워, 나쁘게 얘기해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인기가 별로 없는 팀이에요. 네. 이제 대중적 인기가 덜하다 보니까 이제 관중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뭐 1차전 치르기 전에는 이 태풍의 영향까지 또 뭐 미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좀 표를 산 관중이 환불하는 소동까지 이뤄졌는데요. 결국 이 준 플레이오프 5경기 가운데 매진 사례를 이룬 것이 2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두산과 롯데가 맞붙었던 준 플레이오프 때는 입장 수익이 무려 3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반도 안 된다고 안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 플레이오프에서 넥센 대신 두산이 올라오면서 이 서울 라이번이 펼쳐지게 됐잖아요. 잠실구장에서 플레이오프가 열리게 됐는데 잠실구장은 또 2만 명이 넘는 큰 구장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두 팀 간 라이벌 이 의식이 또 최고조로 오르면서 전 경기 매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열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입장 수익도 다시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네, 지금 게시판에도요. 치우치아님께서 LG 트윈스 파이팅 11년을 기다려왔다. 지친 곰돌이를 이기고 빨리 사자 잡으러 가자. 태국 가자. V3 올려주셨고 형이다 말로 하자님께서 비만인의 한 명으로서 왠지 뿌듯해요. 이제 준 플레이오프 경기에 대해서 올려주셨고요. 또 마녀님께서는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주변에 LG 두산 팬들 하도 많아서 서로 경기 보고 갑론을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관심이 생기네요. 벌써부터 난리예요. 서로 이길 거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KBO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기팀이 맞붙게 된 거 좀 화색이 돌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5경기 전체가 이제 매진이 되면은 입장 수익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아마 또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실 부분이 있는 게 잠실구장에 이제 차를 갖고 가시게 되면은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큰 경기 할 때는.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고 편안하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양 팀에서 주목해야 할 키 플레이어가 있다면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LG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류재국이라는 선발 투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1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오는데 이 선수가 시즌 중반에 LG에 합류해서 12승을 거뒀어요. 원래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미국에 갔다가 좀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좀 뒤늦게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 뛰어든 선수인데 LG의 완전 복덩이가 됐죠. 그렇습니다. LG의 복덩이가 됐는데 이 선수가 근데 큰 경기 경험이 없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도 처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경기에서 과연 제 실력을 발휘해 줄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G는 역시 팀의 기둥, 고참들이 잘 쳐줘야 됩니다. 이병규, 박용택, 이진영과 같은 이 왼손 고참 타자들이 잘 때려야 이 공격이 사는 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LG는 이제 홈런 타자가 없다 보니까 좀 안타를 많이 뽑아서 점수를 뽑는 팀인데 만약에 이 선수들 중에 한두 명이 좀 주춤하게 되면은 타선의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심 타자들이 얼마나 함께 잘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두산은 팀의 간판 스타인 김현수와 홍성은의 방망이가 살아야 되는데요. 펑펑 터져줘야 되죠. 이 김현수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발목이 안 좋아서 이 경기 중간에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
이 컨디션만 좋으면은 LG 투수들에게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김현수 네. 선수가 굉장히 지금 두산 타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고요. 홍성훈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두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편인데 좀 살아나야 두산이 좀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투수 가운데는 이 구원 불펜진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홍상삼 선수가 키를 쥐고 있는데요. 이 홍상삼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진기록을 세웠어요. 한 경기에 폭투 3개. 폭투 3개. 예. 폭투로 그냥 점수를 다 주고 네. 그야말로 스스로 경기를 말아먹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이 홍상삼 선수가 근데 원래 이렇게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 두산에 아주 필요한 선수고 핵심적인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진했기 때문에 두산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고전한 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상삼 선수가 살아나야만 두산도 LG하고 대등하게 싸워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두 팀 모두 승리를 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는데 그 조합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아까 제가 LG 이야기하니까 낭만 고양이님께서 두산 화이팅! 두산 화이팅이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최빈님께서도 두산 베어스 화이팅입니다. 라고 벌써부터 게시판에서 양팀 간의 팬들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 이번 플레이오프 이성무 기자, 단연간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셨는데 감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전에 이제 김남은 형님하고 이제 내기를 한번 했었죠. 모 방송에서. 네. 그리고 삭발 내기를 한번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피를 본 적이 삭발 한번 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안 맞아요. 예상을 하면은.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해본다면은 그래도 푹 쉬고 올라온. 예, 푹 쉬고 체력을 비축한 LG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두산이 조금 뭐 좀 쉽게 올라왔다면은 플레이오프에서 좀 해볼만 하겠는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진을 빼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2번이나 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에이스 니퍼트라는 선수가 구원 투수로 나오고 선발로 나오고 정말 뭐 어깨 빠질 정도로 던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두산이 LG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주목할 부분은 두산이 얼마나 LG를 발목을 잡느냐 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한국 시리즈 승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네. 두산의 어떤 또 저력, 이 정신력을 또 한번 지켜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1차전 가지고 승패를 일단 1차전에 대해서만 네. 승패를 가린다면은 LG다. 일단 1차전은 사실은 대등할 것 같아요. LG가 네. 확실히 열흘 넘게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전을 안 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찾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두산 선발 투수가 노경은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지난 WBC 대표팀에도 뽑히고 네. 굉장히 한국에서 좀 손꼽히는 오른손 우완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굉장히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경기 후반에 두산이 불펜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흔들리면서. 예. 그러니까 두산 불펜 싸움에서 버텨주면은 두산도 승산이 있겠지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LG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일단 1차전 승률은 LG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두산도 한번 1차전에 이성무 기자가 건다면 두산과 LG 건다면. 예, 저는 LG에 걸겠습니다. LG 걸게. 예. 그럼 전 두산에 걸을까요? 아, 진짜요? 두산에 걸고 네. 1차전 결과를 가지고 내기를 하죠. 예, 다음 주에 저는요. 제가 노란색 머리를 했잖아요. 네. 제가 두산에 걸었죠. 예. 만약에 LG가 이기면은 제가 노랑 머리를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20만 원 들여서 염색한 건데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는 주스를 하나 사올게요. 주스 한 박스. 주스 한통 사온다? 너무 소박하다. 제가 이렇게 승부 내기를 하다 보니까 야사토르님께서 다소 슬픈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한화는 하나팬에게 내년에도 도 닦을 시간을 줄 시간인가 보네요. 하나 팬들 몸에 살이가 겹겹이 쌓였을 거 생각하니 슬픕니다. 이러다 온몸에 이제 살이가 박히다 못해서 온몸 전체가 살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 보살스라고 이름을 바꾼다는 아주 확인되지 않은 좀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하나 보살스. 어떻게? 예, 마침 이제 하나 야구장 뒤에 보면은 보문사라고 절이 또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이제 감독들이 정신 수양을 한다고 가끔씩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절도 드리고 하는데. 예, 네. 근데 하나 제 생각에는 올해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좋은 조금 징조를 많이 보였거든요. 젊은 네. 선수들도 많이 성장을 했고 내년에는 4강은 몰라도 꼴찌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좀 희망적인 전망을 많이 네. 보였으니까요.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웃어서 죄송스럽게 합니다만 저도 하나 좋아하고요. 네. 하나 팬들 힘내십시오. 네. 그 하나 팬 다음 내년 이맘때쯤에 국민TV가 아직도 살아있고 김남은의 이파이팅 아직도 살아있고 이성무 기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 코너가 살아있다면은 그때 하나팀의 하나의 플레이오프 진출 소식 꼭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네. 자. 전제부터 좀 힘들긴 하다. 자, 그러게요. 한국 시리즈에 먼저 올라가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요. 두 팀 중에 누가 올라오는 게 더 좀 만만하다는 표현도 실례됩니다만 누가 좀 더 수월할까요?
일단 삼성이 올 시즌 LG에게 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지금 정확한 수치가 좀 떠오르진 않는데 7승 1무 9패인가? 7승 아무튼 삼성이 LG에게 어떤 오히려 열세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LG는 또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안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네. 체력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두산이 이기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준 플레이오프 5경기 치르고 LG까지 또 싸우고 오게 네. 되면은 뭐 그때는 진짜 뭐 사채뿐만 아니라 뭐 진짜 무슨 별거 다 하는 거죠. 장기도 파는 거죠, 진짜. 은행 대출 받고, 예, 은행 대출 받고, 저축은행 받고, 예. 소비자 금융 받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채 받고, 저 다방 2층에 있는 데서 다방 2층에서 이렇게 사람 예. 만나가지고 각서 쓰고. 예, 사채 받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장기까지 팔고. 네. 이 정도로 이제 아주 힘들게 체력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에서 한국 시리즈 올라오게 된다고 뭐 대충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삼성은 거저 우승을 뭐 거머쥐게 되는 것이 뭐 거머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물론 승부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삼성으로선 그래도 두산이 좀 마지막에 힘을 짜내서 LG 이기고 한국 시리즈에서 처참하게 그냥 져줘라 이렇게 네.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승부가 또 그렇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거 어떻게 본다면 스포츠가 갖고 있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 네. 가지 상성,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또 그 어떤 산술적인 수치를 뒤집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감동의 드라마 때문에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이런 대이변이 또 한번 일어났던 게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김동현 선수의 UFC 첫 예. KO 승리였죠. 그렇습니다. 에릭 실바를 상대로 해서 1라운드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2라운드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서 열세에 몰렸다가 네. 어마어마한 왼손 훅 펀치로 한 방에 훅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가 2라운드 굉장히 위기였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됐는데 거기서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게 정말 싫어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승부가 갈리면은 그럼 기사를 다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요. 그 UFC 팬 투표에서 네. 김동현 선수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떤 경기의 결과 나올 것이냐 투표를 했는데요. 김동현 판정승, 네. 김동현 판정패, 김동현 KO패는 있었는데요. 네. 김동현 KO승은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는데 예. 2라운드 1분 정도 남겨두고 KO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UFC에 온 지 이제 5년이 넘었죠. 네. 5년간 묵혀놨던 이 한방 펀치를 네. 그날 제대로 뿜어낸 거죠. 김동현 선수가 UFC 등장하기 이전에 일본 무대에서 7연속 KO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한번 판정도 있었나 그런데 7번을 KO로 이기고서 그래서 생겼던 별명이 스턴건, 네. 전기 충격기였는데 예. 그 전기 충격기를 약 5년간 단 한 번도 쓰지 않다가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충전만 하다가 드디어 썼으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이었던 게 제가 3년간 해설할 때는 단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예. 그때는 이제 뭐 매미 이런 매미권. 얘기, 매미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참 매미 그 작전 자체가 참 재밌고 아주 신선하고 정말 김동현 선수만의 아주 특징적인 경기 무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김동현 선수는 그 한동안 또 그 매미라는 별명에 좀 싫어하고 노이로제가 있었다고 해요. 네. 요즘에는 좀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 매미다. 네. 그럼 뭐 그렇게 좀 멋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그렇게 좀 편안하게 어떤 좀 강박관념을 벗고 정신적으로 좀 프리해지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펀치로도 승리를 거두고 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에릭 실바 경기를 할 때 가장 훌륭했던 것은 펀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진 스텝이에요. 예. 원래 에릭 실바처럼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센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뒤로 밀리면 끝장나는 건데 네. 계속 맞고 때리면서 밀고 붙이면서 에릭 실바의 거리를 만들지 않고 네. 그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반격했다는 거. 혹자는 그 왼손 훅이 그 럭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격투기에서는 럭키도 실력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예. 그 체력과 그 실력이 없었더라면 네. 그 이전에 경기가 끝나는 거였고요. 네. 계속 맞다가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그 사각으로 빠지고요. 네. 완벽하게 에릭 실바의 그 사각 쪽에서 들어오는 왼손 훅으로 네. 맞췄는데 이거는 실력이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실력이 없는 선수가 뭐 때린다고 한 번에 쓰러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로 다시 좀 잠깐 얘기를 돌아온다면 네. 두산도 결국엔 정신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면에서 불리하죠. 체력도 없고 뭐 객관적인 전력도 떨어지고 뭐 주전 선수들도 지금 네. 뭐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니까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 경기를 즐기면서 하면은 네. 의외의 어떤 이변도 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든 삼성이든 LG 팬이든 모두 기운 내시고요. 멋진 경기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팬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저희가 꼭 내년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이성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파이팅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밀도 높고 충만한 2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에 인파이팅에서 재윤경의 참사리 최용준의 모토톡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끝곡 박진영의 스윙베이비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남은 하루도 힘내시고요. 1, 2, 3 파이어!